아니 들어서 그야말로 원팀으로 해가지고 같이 결속해가지고 하나된 그런 결의로, 그런 의지로, 그런 각오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괄선대위원장이 바로 다음에 있는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런 사람 막 신경도 안 써요. 공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그런 사람, 뭐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의에 벗어나지 않느냐. 김종인 지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6일 이제 그 출범식 때 그때부터 참여를 하셨죠. 81살 되시는 분이니까 저도 최대한의 그 연세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의 뜻으로 경어를 쓰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어디서 나오냐? 뭐 아무리 그래도 어쨌거나 연령에 따라서 이 고령자 또 이런 분 연세가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질서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예의의 기본이 되고 있고, 그걸 뭐 좀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호불호를 떠나서 그 점은 예의는 지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김 위원장이 7일 오후 2시 30분에 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더 좋은 나라 전략 포럼 여기 이제 강연을 했는데, 강연을 마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만나가지고 뭐 요즘 뭐 김 위원장이나 윤 후보나 누구나 그냥 보이기만 하는 기자들이 막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막 이제 또 질문도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 답변을 하던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좀 상당히 신경이 좀 날카로워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국가주의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겉으로 이제 알려지기로, 또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김병준은 자유시장주의, 여기에 비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뭐 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아니 김병준 위원장은 그 김 총괄위원장의 국가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김병준 상임위원장이죠. 그 사람 얘기하는 거에 신경 안 써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또 재차 김병준 위원장과 여전히 신경전을 벌입니까? 뭐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 총괄위원장의 목소리가 탁 커지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신경 쓰면서 역할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전에부터 김병준 위원장, 상임위원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내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뭐 총괄위원장만 있으면 되지 뭐 복잡하게 중간에 또 상임위원장 두고 뭐 하느냐고 아주 싫어했죠. 그러면서 뭐 꼭 그러려면 다른 무슨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그걸 맡기든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먼저 들어와서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김종인 총괄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그 후에 들어오는 것으로 됐습니다. 합류를 그 뒤에 했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뭐 다 잘 서로가 이해가 되고 해서 들어왔나 했더니 그런 그 암금을 또 그런 자신의 기본적인 그런 입장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위원장께서 또 여기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신 겁니다. 보기 안 좋죠. 예? 왜냐하면 아니 들어서 그야말로 원팀으로 해가지고 같이 결속해가지고 하나된 그런 결의로, 그런 의지로, 그런 각오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총괄선대위원장이 그 바로 다음에 있는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런 사람 막 신경도 안 써요. 그 다음에요. 물론 이제 연세로 따지면 김병준 위원장하고는 14살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김종인 위원장은 연세가 높으니까 나이 차가 많으니까 말하자면 조카뻘 좀 되죠. 그러니까 뭐 말을 쉽게 하실 수는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코멘트를 하면서 그런 사람, 뭐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의에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기가 무시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김병준 상임위원장을 뭐 존중해 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왜 내 사람을 예? 우리의 조직 속의 사람을 그렇게 폄훼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까지 이 경시당하도록 그렇게 만드는지 이 점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런 말이 그냥 스스럼없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 선대위 체제는 나 인정하기 싫어. 아직 난 종전에서 생각이 바뀐 바 없어. 이거겠죠. 상임선대위원장 그런 자는 필요 없어. 있으면 뭐 당대표만 있으면 되지 뭘 그래.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먼저 와 앉아 있었고, 그 벌써 업무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 합류를 했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뒷집 지어놓고 앞집 뜯어내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좀 무리하죠.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너무 좀 과한 그런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 기본적인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죠. 누구에게 대해서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젊은 사람에 대해서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게 우리의 그 예의의 기본이죠.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서 자존자대가 너무 심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그런 전략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러는 거는 오히려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릴 수 있다. 이 점을 꼭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만약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간다면 조직 내에서 트러블 메이커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주게 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선대위를 말이죠. 아주 역동성을 부여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앞을 향해서 질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추동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서 트러블 메이커 하면서 자꾸 늘어지고 땡기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그건 김종인 위원장은 물론 선대위 전체로서도 이건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런 점은 꼭 지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유감스러운 거는 이분이 들어와서도 내가 기꺼이 와서 뭐 윤 후보에 대해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와서 내가 또 정권 교체에 대해서 나도 그런 그런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내가 돕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죽 좋습니까? 근데 들어와서도 난 들어오기 싫었는데 말이야.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하도 들어가라고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것도 어른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정말 말이죠. 예? 윤 후보를 대통령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다면 지금부터 엔간한 그런 유감스러운 거는 다 마음에 묻어놓고 오직 당선을 위해서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윤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결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선대위는 윤 후보 선대위죠. 김종인 위원장을 별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선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 후보가 별이 되기 위한 선대위지.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윤 후보 자신이다. 이 점을 윤 후보가 마음에 아주 확고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도 만약에 자존자대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더라도 거기에 우왕좌왕 넘어가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분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선대위로 움직여가다 선대가 삐걱거리고 말이죠. 이게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선대위 자체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누구를 희생시켜야 되냐 이럴 때 제1호로 김종인을 희생시킨다. 이 정도의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야말로 뭐 상황, 김종인 상황을 모신다. 이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가 어렵다. 이 점을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당연하지만 이 선대위는 윤석열의 선대위다. 그러니까 김종인의 개인 조직과 경향이 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 밑에 있는 휘하의 사람들을 전부 자기가 장악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상황은 안 오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향이 보일 때 적절히 제동을 걸어주는 사람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윤 후보뿐이에요. 그러니까 윤 후보는 자신이 분명히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김종인 후보와의 위원장과의 그 관계부터 재설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보니까요, 사실은 그런 진두지휘, 그것보다는 조직을 진두지휘하기보다는 아주 이 정책, 예? 이 정책적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더 돋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벌써 이야기하는 것도 보니까요, 7일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하는 거 보니까,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금 50조 가지고 안 돼. 윤 후보가 말하는 50조 가지고 안 돼.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 100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피해 보상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세금은 소득이 발생할 때 부과돼야 되는데 세상에 집 팔아서 세금 내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거 재편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든지 통합민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의 대통령이 되면 야당의 정치인들도 과감하게 정부에 끌어들여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은 뭐 당장 그것이 옳고 그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판단도 거쳐야 되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사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선대위를 거기에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효용성은 오히려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더 두드러져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